홍성윤을 둘러싼 가장 큰 궁금증은 단순히 노래를 잘한다는 말로 끝나지 않는다. 사람들이 진짜 놀란 지점은 따로 있다. 2002년 3월 26일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태어난 한 국악 전공 소녀가 어떻게 가야금병창 판소리 트로트의 감정선까지 동시에 붙잡고 미스트롯 사 무대에서 존재감을 터뜨렸느냐는 것이다. 더 자극적인 소문은 아이큐였다. 그러나 지금 공개적으로 확인된 자료 안에서 홍성윤의 정확한 IQ 숫자는 공식 발표된 적이 없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더 조심스럽게 봐야 한다. 중요한 것은 확인되지 않은 숫자가 아니라 그녀가 학창 시절부터 보여준 집중력, 학습, 속도, 부대, 분석력, 그리고 소리를 이해하는 방식이 왜 사람들에게 영리한 가수라는 인상을 남겼는가이다. 홍성윤의 학창 시절을 보면 이 궁금증이 왜 생겼는지 알 수 있다. 그녀는 대전 천동초등학교를 거쳐 대전은어송 중학교에 다녔고 이후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가야금병창과에서 공부했다. 다시 말해 평범한 취미 수준으로 국악을 배운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전문 교육 과정 안에서 소리와 악기를 함께 훈련한 인물이다. 이후 서울예술대학교 음악학부 한국음악 전공 21학번으로 이어졌고 공연 창작학부 과정까지 거치며 무대 언어를 넓혔다. 이 흐름만 보아도 그녀의 길은 우연히 열린 것이 아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예술고등학교, 예술대학교로 이어지는 시간이 모두 한 방향을 향해 쌓였다. 가야금병창은 보기보다 훨씬 어려운 장르다. 노래만 하는 것도 아니고 악기만 연주하는 것도 아니다. 손은 가야금의 줄을 짚고 뜯어야 하며 입은 가사를 전달해야 하고 호흡은 장단 위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판소리식 발성과 트로트식 감정 처리가 더해지면 부담은 더 커진다. 한 무대에서 음정, 박자, 발음, 호흡, 표정, 손동작, 이야기의 흐름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 그래서 홍성윤을 두고 IQ라는 말이 나온다면 그것은 숫자를 공개했다는 뜻이 아니라 복합적인 무대 처리 능력이 남다르게 보였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 특히 홍성윤이 주목받은 이유는 어린 나이에 전통음악의 무게를 몸으로 익혔다는 점이다. 국악은 단기간에 겉모습만 따라 할 수 있는 장르가 아니다. 장단을 익히는데 시간이 걸리고 소리의 결을 이해하는데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 한 소절을 부를 때도 단순히 음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왜 그 대목에서 힘을 빼야 하는지, 왜 그 순간에 숨을 아껴야 하는지, 왜 특정 단어를 밀고 당겨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런 훈련은 성적표 한 장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무대 위에서는 그대로 드러난다. 미스트로사에서 홍성윤이 보여준 장면들은 이런 배경을 다시 끌어올렸다. 2025년 12월 18일 방송을 시작으로 2026년 3월 5일까지 이어진 무대에서 그녀는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라 국악을 품고 트로트에 도전한 젊은 소리꾼으로 인식됐다. 예선 무대에서 안예은의 만개화를 부르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이후 희망과 추억의 책장을 넘기면 인연 같은 곡들을 통해 자신의 감정 해석력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선희의 인연을 선택한 결승 무대는 홍성윤의 강점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여준 장면이었다. 고음만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노래의 서사를 먼저 잡고 그 안에서 감정을 쌓아 올리는 방식이었다. 홍성윤의 학창 시절 성적이 구체적인 등수나 점수로 공개된 자료는 제한적이다. 그러나 그녀의 학교 이력과 전공 흐름은 분명한 메시지를 준다.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가야금병창과에 진학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실기 능력과 전공 적성을 요구한다. 서울예술대학교 한국음악 전공으로 이어진 과정 역시 단순한 인기나 이미지로 설명할 수 없다. 전통음악을 전공하는 학생은 장시간 반복 훈련을 견뎌야 하고 악보와 장단을 외워야 하며 곡의 배경까지 이해해야 한다. 이것은 암기력, 집중력, 체력, 해석력이 함께 필요한 과정이다. 사람들이 홍성윤의 IQ를 궁금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숫자가 공개됐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무대 위에서 보이는 반응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곡의 분위기가 바뀌는 순간 얼굴빛이 달라지고 가사의 감정선이 깊어지는 부분에서 소리의 압력을 조절한다.
장단이 흔들릴 수 있는 구간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이런 장면을 보면은 시청자는 자연스럽게 묻는다. 저 나이에 저 정도 해석력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바로 이 질문이 홍성윤 학창 시절과 지능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선은 분명하다. 확인되지 않은 IQ 숫자를 사실처럼 말하는 것은 홍성윤을 높이는 방식이 아니다. 오히려 그녀가 실제로 쌓아온 시간을 흐리게 만들 수 있다. 홍성윤의 진짜 강점은 허공에 떠도는 숫자가 아니라 대전에서 시작해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와 서울예술대학교로 이어진 훈련의 기록이다. 그녀는 갑자기 등장한 천재가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한 분야를 붙잡고 몸으로 배운 사람이다. 그래서 더 설득력이 있다. 국악을 배운 사람에게 학습 능력은 시험지 안에서만 드러나지 않는다. 스승이 한 번 불러준 소리를 듣고 따라잡는 귀 같은 대목을 수십 번 반복해도 흐트러지지 않는 인내심 무대에서 실수할 수 있는 순간을 미리 계산하는 감각 관객의 반응을 읽고 감정선을 조절하는 능력까지 모두 학습 능력의 일부다. 홍성윤이 보여준 것은 바로 이런 종류의 지능이다. 교과서형 지능만이 아니라 몸으로 기억하고 소리로 표현하는 예술형 지능이다. 국제 언론도 놀랐다는 표현은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다. 다만 더 정확히 말하면은 K-트로트와 한국 전통음악이 결합된 젊은 가수의 등장은 해외 시청자에게도 충분히 낯설고 흥미로운 장면이 될 수 있다. 외국인이 한국 대중음악을 볼 때 흔히 떠올리는 것은 아이돌 댄스 드라마 OST다. 그런데 홍성유는 그 틀과 다르다. 그녀의 뿌리는 가야금병창과 판소리에 있고 무대는 트로트와 대중가요로 확장된다. 이 조합 자체가 한국 음악의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 홍성윤의 무대가 강하게 보이는 이유는 작은 체구와 큰 소리의 대비에도 있다. 무대에 섰을 때 첫인상은 조용하고 단정하다. 그러나 노래가 시작되면 소리의 밀도가 달라진다. 국악에서 단련된 발성은 얇게 흩어지지 않고 앞으로 뻗는다. 트로트의 감정은 과하게 울지 않으면서도 가사 안에 머문다. 이 균형감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학창 시절부터 쌓인 기본기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홍성윤이 미스트롯사에서 3위라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 국악 전공자가 트로트 오디션의 중심부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장르의 벽을 넘어섰다는 뜻이다. 전통음악을 배운 참가자가 대중심사와 방송 무대의 속도 안에서 살아남으려면 자기 색깔만 고집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자기 뿌리를 버려서도 안 된다. 홍성유는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았다. 이것이 그녀의 가장 강한 지점이다. 학창 시절의 홍성윤을 상상해 보면 그녀는 단순히 노래를 좋아하는 학생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 매일 반복되는 발성 연습 손끝이 익숙해질 때까지 이어지는 가야금 연습 한 대목을 완성하기 위해 같은 구간을 다시 부르는 시간, 학교 수업과 전공 실기를 병행해야 하는 압박이 있었을 것이다. 예술고등학교 학생에게 하루는 길다. 일반 교과 공부도 해야 하고 전공 수업도 따라가야 하며 무대 준비까지 해야 한다. 그런 과정을 버틴 사람만이 방송 무대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홍성윤의 이야기가 매력적인 이유는 그녀가 자신을 과장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이력 자체가 말해준다. 대전에서 태어나 전통음악을 배우고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에서 가야금병창을 전공하고 서울예술대학교에서 한국음악을 이어간 젊은 가수, 그리고 2025년 말부터 2026년 초까지 이어진 미스트롯사를 통해 전국 시청자 앞에 선 인물, 이 정도의 흐름이면 학창 시절의 성실함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물론 대중은 더 자극적인 답을 원한다. 몇 등급이었는지, 전교 몇 등이었는지, IQ가 몇이었는지, 어떤 시험에서 몇 점을 받았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 하지만 홍성윤에게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그녀는 어떻게 어린 시절부터 전통음악에 긴 시간을 견뎠는가? 어떻게 무대 위에서 한 곡의 분위기를 자기 방식으로 바꾸는가? 어떻게
국악의 무게를 트로트의 대중성과 연결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야말로 그녀의 진짜 실력을 설명한다. 특히 희망가 무대와 인연 무대를 보면 홍성윤의 해석 방식이 드러난다. 희망가는 단순히 오래된 노래가 아니다. 시대의 감정과 삶의 무게가 담긴 곡이다. 이런 곡을 부르려면 가사만 외워서는 부족하다. 왜 그 시대의 사람이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 멜로디가 슬프게 들리는지, 왜 한숨과 희망이 같은 줄 안에 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홍성유는 이런 곡에서 목소리의 크기보다 감정의 방향을 먼저 잡으려 했다. 이것이 그녀를 단순한 고음형 참가자와 다르게 만든다. 이 인연 무대에서는 또 다른 장점이 보였다. 이선희의 노래는 쉽게 부를 수 있는 곡이 아니다. 원곡의 인상이 강하고 작은 흔들림도 바로 드러난다. 그런데 홍성유는 그 곡을 자신만의 결로 끌고 갔다. 국악의 호흡이 들어가면서도 과하게 꺾지 않았고 트로트의 감정을 담으면서도 노래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이 균형은 감정 조절 능력과 음악적 판단력이 함께 있어야 가능하다. 그래서 홍성윤의 학창시절 성적이라는 주제는 단순한 점수 공개보다 더 넓게 다뤄야 한다. 그녀의 진짜 성적표는 학교 이름과 전공 무대에서의 선택 방송에서의 성장 과정에 숨어 있다. 대전 천동초등학교와 대전 은어송 중학교를 지나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로 갔다는 사실, 다시 서울예술대학교 한국음악전공으로 이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미스트롯 4에서 결승까지 올라 3위에 올랐다는 사실은 모두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된다. 그 흐름의 중심에는 성실함과 집중력이 있다. 홍성윤을 천재라고 부르고 싶다면 그 천재성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다. 어린 시절의 반복, 학창 시절의 훈련, 전공자로서의 시간 방송, 무대에서의 압박을 통과하며 만들어진 것이다. 숫자로 확인되지 않은 IQ보다 더 강한 증거는 바로 이 과정이다. 사람들은 때때로 한 사람의 능력을 한 숫자로 정리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예술가의 지능은 숫자보다 무대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더 깊이 보면 홍성윤의 강점은 빠르게 배우는 능력보다 오래 버티는 능력에 가깝다. 예술 분야에서 오래 버틴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많이 보냈다는 뜻이 아니다. 같은 소리를 수백 번 반복하면서도 매번 조금씩 다르게 듣고, 같은 장단을 익히면서도 몸 안의 리듬을 바꾸고, 같은 가사를 부르면서도 나이에 따라 다른 감정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과정은 어린 학생에게 쉽지 않다. 그래서 학창 시절에 홍성윤을 말할 때 성적이라는 단어만 앞세우면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된다. 그녀의 성적은 교실 안의 점수와 연습실 안의 땀, 그리고 무대 위의 결과가 함께 만들어낸 종합 기록에 가깝다. 홍성윤이 국악을 바탕으로 대중무대에 선 것은 단순한 장르 이동이 아니었다. 전통음악은 느린 호흡과 긴 축적을 요구하지만 방송 무대는 짧은 시간 안에 시청자의 마음을 붙잡아야 한다. 미스트롯 4 같은 오디션에서는 몇 분 안에 첫인상 실력 개성 스토리까지 전달해야 한다. 여기에서 홍성유는 자신의 뿌리를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국악의 호흡을 대중가요의 감정선 안에 넣으면서 다른 참가자와 다른 색을 만들었다. 이것은 감각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곡을 분석하고 자기 장점을 알고 어떤 부분에서 힘을 쓰고 어떤 부분에서 덜어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홍성윤의 이야기는 학창 시절 우등생이라는 단순한 프레임보다 훨씬 흥미롭다. 그녀가 보여준 것은 공부를 잘했다는 소문이 아니라 배운 것을 무대에서 실제 결과로 바꾸는 능력이다. 가야금병창을 배운 사람이 트로트 무대에서 살아남으려면 발성의 습관도 조절해야 하고 창법의 무게도 낮추거나 높여야 하며 관객이 듣기 편한 감정의 속도도 찾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자기색이 너무 강하면은 대중성이 약해지고 대중성만 따라가면 전공자의 개성이 사라진다. 홍성유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자기 위치를 찾았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나이다. 2002년생 홍성유는 아직 20대 초반의 가수다.
많은 가수들이 이 시기에는 자기 색을 찾는 과정에 머문다. 그런데 홍성유는 이미 국악이라는 뿌리 트로트라는 도전 방송이라는 검증을 동시에 경험했다. 이것은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크게 만든다. 학창 시절의 훈련이 과거의 기록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의 무대와 앞으로의 선택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의 IQ를 묻는 질문은 결국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홍성유는 얼마나 똑똑한가가 아니라 홍성유는 자신이 가진 재능을 얼마나 정확하게 사용할 줄 아는가? 라는 질문이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여러 무대에서 조금씩 나왔다. 홍성유는 큰 소리로만 승부하지 않았다. 감정을 과하게 흔들어 관객을 억지로 울리려 하지도 않았다. 대신 곡이 가진 분위기를 먼저 읽고 자신의 목소리가 가장 설득력 있게 들어갈 자리를 찾았다. 이것이 바로 훈련된 가수의 태도다. 저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학습이 없다면 이런 선택은 쉽게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홍성윤의 학창 시절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현재 무대를 해석하는 열쇠다. 결국 홍성윤이 놀라운 이유는 한 가지가 아니다. 2002년생이라는 젊은 나이 대전에서 시작된 성장 과정,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가야금병창과라는 전문 이력, 서울예술대학교 한국음악전공이라는 학업 배경 미스트롯4에서 보여준 결승 3위의 성과, 그리고 국악과 트로트를 연결한 무대 감각이 한꺼번에 겹쳐 있다. 이 모든 것이 모였을 때 홍성유는 단순한 신인이 아니라 앞으로 더 큰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가수로 보인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분명하다. 홍성윤의 IQ 숫자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지만 그녀가 보여준 음악적 지능은 이미 무대에서 증명됐다. 학창 시절의 진짜 성적은 시험지 한 장이 아니라 긴 훈련을 포기하지 않은 시간 속에 남아있다. 그리고 그 시간이 2025년 12월 18일 미스트롯 4 첫 무대부터 2026년 3월 5일 결승 무대까지 이어지며 대중 앞에서 터졌다. 홍성윤이 앞으로 더 무서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녀는 아직 완성형이 아니라 지금도 성장하는 중인 가수이기 때문이다.